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이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하는데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시장은 원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소니가 가서 손을 비비며 찾아갔던 그 사람은 바로 파이널 판타지 7이었습니다. 플스 플러스 가입자가 4,750만 명 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이면 연에 5조 7천억 원이 들어와요. 소니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야 J-팝이 뭐 어떻고 뭐 미국 팝이 뭐 어떻고 그냥 뭐 뮤직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레이블들을 그냥 다 산 거예요. 네. 우리가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싶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소니 소속 가수입니다. 죽었어도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들으면 거기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스트리밍을 비롯해서 600만 곡 정도의 음악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음악 시장의 뭐 1, 2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압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소니 얘기를 할 건데 네.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사직생의 각오로 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뭐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위기 상황이 돼서 삼성전자의 좀 사업이 변하게 되면 네. 어떤 선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주로 소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니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네. 해보니까 아 이거는 삼성의 미래가 아니구나. 아니야 이거는 소니는 삼성의 미래가 아니야. 비교하면 안 되겠다. 별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요? 아니 다들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예전에 소니 텔레비전 갖고 있으면 부잣집이었어. 특히 배가. 네. 그러니까 브라운관에서 동그란 브라운관에서 평면 브라운관으로 변할 때 그때 진짜 배가는 완전 히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소니가 전자산업을 사실상 다 뜯어낸 게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15년 전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은 소니가 지금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게임 회사와 엔터 회사로 많이 변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했던 게 1990년대입니다. 진짜 오래됐다. 그리고 소니 뮤직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1980년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엔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니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 원래 하던 거다? 원래 하던 거다. 네. 그리고 전자산업 이런 건 안 돼갖고 버린 거고 네. 원래 하고 있었던 게임하고 뮤직이 잘 되더라. 뭐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별 무의미한 차트인데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더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10.3%가 올랐다. 소니는 5년 동안 200%가 올랐다. 그러니까 소니의 길을 닮아야 된다. 소니를 닮아야 되고 소니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업 시대가 변하면은 거기에 적응을 잘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애플을 보면서 야 아이폰만 그러니까 아이팟만 아니 그 맥킨토시 만들던 애플을 봐라. 변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맥킨토시 만들던 애플이 언제적 얘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소니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게 지난 5년 동안 거의 안 올랐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분 여기서 물린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죠. 이제 90층에 사람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짝짝 뭐더라 그거? 네, 엑시트 할 때. 짝짝짝짝짝 뭐 짝짝짝짝 이거였나? 아니야. 그거 그 구해 주세요 할 때 구조 박수 있는데. SOS 박수 있어요. 네, 그거를 하면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계신데 이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올라가면 메모리 사이클이 업 사이클이 되면은 한 8만 원 이상 간다. 근데 거기에다가 올라갈 때쯤이 되면은 이제 호재가 붙는다. 호재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 산업에서 대박 난다. 그때가 이제 여기 가면서 증권사 목표 주가가 12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2021년 그때가 딱 그때예요. 3나노의 게이트 오더라운드를 가면은 TSMC를 씹어 먹는다. GAA. 되는 거죠. 유명한 GAA. 네, 그렇게 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의 떡밥은 HBM. HBM 해가지고 엔비디아 들어가면 끝난다. 끝난다. 끝났죠. 끝났네. 끝났죠.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사이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다운 사이클에서는 올라봐야 6만 원에서 뭐 7만 원 못 가요. 그냥
과거의 패턴을 보면.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다운 사이클에서 너무 무리하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업 사이클인데 뭐 6만 원, 7만 원 갔을 때 뭐 더 가냐 안 가냐 걱정할 필요도 별로 없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200%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뮤직이나 그 게임이나 엔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박따박 올라가는 성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하고 있으면 따박따박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네. 사이클은 있으니까. 근데 엔터 산업은 잘 되게 되면 엔터나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가면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룹의 규모를 보더라도 소니가 한 100조 정도를 벌니다. 그냥 뭐 1년에 1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0조를 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삼성전자는 200조를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소니가 뭐 삼성전자의 몇 퍼센트를 따라잡았다. 예전에 3분의 1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로 따라잡았다 그러다가 네. 사실 소니와 삼성을 비교하는 그 떡밥은 작년에가 대박이었습니다. 작년이 왜 그랬냐면 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6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니가 12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12조를 내는데 삼성 드디어 24년 만에 역전했다. 요걸로 그냥 신나게 한번 털어내. 한번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소니의 투자자다. 근데 지금 이 숫자가 만약에 맞다면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요건 뺄게요. 뭐 3분기까지니까 영업이익이 안 늘어? 근데 우리 끝전을 띄어서 그래. 끝전. 네네. 끝전에 이제 몇천억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몇천억 늘어나는 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때 2023년에 삼성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6.6조 얘기 나올 때 그랬더니 다음 3분기에는 바로 26조로 올라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니는 죽었고 삼성은 살아난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메모리에 업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소니를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소니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보면은 게임 매출이 43%, 음악 매출이 13%, 영화 스파이더맨 같은 게 10%, 가전이 일부 있습니다. 가전이 아직도 있어요? 가전에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어요. 카메라, 그다음 뭐 이어폰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음향이랑 음향, 그 비전, 네, 그쪽을 잘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거기에 반도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소니가 그 뭐 비전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지 센서 같은 거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니가 비전의 그 이미지 센서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인데 그럼 이거를 왜 삼성이 소니를 따라갈 수 없냐면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단 하나의 이슈는 이렇게 그 맞춤형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는 여기저기 다 써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영상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미지 센서 같은 이런 목적 지향적인 그 반도체는 수요처 시장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이 정해져 있다. 예. 네. 근데 소니의 고객은 이름도 유명한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이 삼성이랑 그렇게 한 20년을 싸우고서 네. 이제 와서 삼성이 이미지 센서를 잘 만드네. 그리고서 그럼 삼성을 넣어볼까?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애플이 이제 와서 우리 파운드리 값 좀 더 싼데 삼성 가볼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니가 50% 이상 점유화를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은 삼성이 그 따라가기는 좀 힘든 시장이에요. 네. 이거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시장의 경쟁 구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게임부터 살펴보시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니까 게임 기업이다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네요. 그냥 게임 회사라니까요. 게임 회사다. 게임하고 엔터. 그러니까 하이브 더하기 리니지하는 저 NC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그거랑 맞아요. 비교해야지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안 삼성전자랑은 비교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실 건데 그러면은 타시기님이 삼성 같은 양산형 아니야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분석입니다. 양산형? 예, 네. 양산형 시장이 원래 진짜 커요. 원래 화학에서도 네. 에틸렌 이런 게 제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장 먹는 사람이 제왕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이른바 스페셜티, 고부가 플라스틱. 네. 난 세계에서 이거 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는 시장은 조그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 100% 다 먹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에틸렌은 막 이만큼 되기 때문에 네. 범용 시장을 먹은 애가 짱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범용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1위가 됐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범용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네. 그 범용 시장의 어떤 개량 모델인 HBM 이건 D램 쌓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서 지금 곤란을 네. 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잘 만드는 회사가 게임이냐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하드웨어는 584, 소프트웨어가 784. 거의 한 70%가 게임 뭐라고 하죠? 타이틀? 게임 타이틀. 예, 게임 진짜 게임 만드는 진짜 게임. 그런 회사이고요. 그럼 게임 타이틀도 틀린 얘기입니다. 이조 기자가 얘기한 게임 타이틀은 그 CD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거는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322 그리고 애드온 콘텐츠 이제 네. 게임하고 더불어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395. 그러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게임기 회사가 아니라 네. 진짜 게임 회사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게임 회사처럼 게임을 잘 만들면 승리할 수 있냐라고 네. 본다면 거기에는 단말기까지 함께 만드는 애플 효과가 있는 거죠. 게임과 단말기를 같이 만드니. 예. 네. 거기에는 이제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슬픈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닌텐도가 게임 업계의 제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페미콤. 예, 슈퍼 페미콤. 슈퍼 페미콤. 진짜 부러웠는데. 예. 그리고 여기다가 닌텐도에다가 게임을 넣으려면 그 당시 여기다 게임팩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맞아요. 게임팩을 만들려면 닌텐도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닌텐도에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려 그러면 라이센스 피를 냅니다. 닌텐도에다가. 예. 네. 그리고 이때는 닌텐도가 일본 시장에서 제일 컸기 때문에 이 게임 회사들이 항상 그 닌텐도한테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랬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는 게 어쩌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팩은 닌텐도기 때문에. 그러다가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버추어 파이터. 네. 오락실용 3D 게임이 나옵니다. 네. 3D 게임이 나왔는데 그때 그 오락실에서 3D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오락실에서만 할 수 있고 집에서 할 수 없는 게임의 특징은 오락실이 기계가 커요. 네. 기계가 크니까 여기에 좀 더 고성능 설비를 깔 수가 있습니다. 작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버추어 파이터를 구현했던 반도체 네. 아키텍처 이름이 우다입니다. 우다. 네. 우다. 3D. 예, 3D를 하는 아키텍처가 우다예요. 우다. 그리고 요거를 그러면 그 게임기에서만 쓸 수 있는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버추어 파이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범용으로 만든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 이 게임 저 게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범용으로 만든 아키텍처가 뭐냐면은 여기에 쿠다. 지금 그 쿠다요? 쿠다. 엔비디아 쿠다. 엔비디아 쿠다가 그거예요? 예. 이때 우다를 만들었던 회사도 엔비디아. 지금 쿠다를 만드는 회사도 엔비디아. 근데 이제 그 오락실에서 하던 3D 게임 열풍이 불면서 네. 닌텐도에서도 이제 그 게임롬, 게임팩으로만 하기에는 3D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 네. 야 3D 게임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 오도록 하여라라고 소니에게 그때 제왕이었으니까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소니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아까 이거 만들게 되면은 저희도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네. 라이센스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닌텐도께서 무엄하다. 네가 어딜 감히 라이센스를 하려 하느냐? 네. 너랑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소니가 그때 이제 그 물려가지고 투자금을 많이 써서 만들었는데 이 게임에 뭘 할 수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CD롬이 들어가는 고성능 게임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플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쿠타라기 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회사에서 잘렸어야 되는 사람이지. 제일 큰 고객님한테 신임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쫄래쫄래 가가지고 오가노리오 사장에게 가서 이거 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번 만들어 봐라. 네. 그래가지고 최초로 가정용 3D 게임기를 만들었던 그게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CD롬 기반이잖아요. CD롬. 네. 그러면 CD롬 기반의 게임이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만 있고 게임이 없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까 이게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이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그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 시장은 원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어도 CD-ROM 기반의 3D 게임을 만들질 않으면 이게 만들어봐야 손님들이 사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소니가 가서 손을 비비며 찾아갔던 그 사람은 바로 파이널 판타지 7이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이 원래 닌텐도용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닌텐도 제국에서 네. 어허 파이널 판타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니네가 게임을 만들면 나에게 돈을 이만큼을 내도록 하라 네. 이렇게 항상 명령을 받고 살다가 소니가 가가지고 저희가 좀 싸게 만들 수 있게 저희가 네. 입장료도 안 받고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가 그러면은 나 닌텐도 형님한테 한번 반란을 일으켜볼까? 야 근데 보니까 소니가 먼저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럼 반역자 편에 서볼까?라고 하면서 파이널 판타지가 소니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전으로? 예, 그리고서 CD 3장짜리 그때는 네, CD 네. 바꿔가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메탈 기어 솔리드, 바이오헤자드 이런 대작들이 연이어 플스로 출시가 되면서 아하. 드디어 소니는 그 게임 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는 네.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서 닌텐도 같은 경우도 이게 CD 게임의 어떤 3D 게임에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은 보면은 좀 특이해. 뭐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네. 그러니까 뭘 한번 시작하면 정말 잘해. 그래요? 꾸준히 네. 계속 지금도 막 팩스 계속 아직도 쓰고 쓰죠. 그런 경향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닌텐도가 앞서가는 VR 기기를 만들어냅니다. 언제예요 이게? 최근? 이게 아니요 플스 때, 플스 때? 플스 1 때. 1990년대? 예. 플스 1을 하는 거 보면서 야 3D 게임이 미래야? 그럼 그럼 미래는 내가 더 가야지. 난 VR로 간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VR 기기 버추얼 보이를 만들게 되고 이야. 버추얼 보이의 어떤 화면이네. 게임은 이렇게 나오는 막 다 토하고 막 토하고 이거 쓰고 토하고 막 그랬겠다. 그리고 어우. 게임 팩도 없고 네. 게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게 뭡니까? 저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지금 색깔도 저게 저런 색깔이 진짜 색깔입니다. 빨간색 검은색. 저거밖에 안 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닌텐도는 제왕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플스가 이제 3D 게임 시장, 가정용 3D 게임 시장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게임 업계에서 플스는 잘 했나라고 본다면은 플스 2는 이제 DVD-ROM으로 네. 가면서 용량이 커졌어요. CD-ROM은 3장인데 뭐 DVD로 하면 한 장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점점 고화질 게임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플스 2는 역대급 이제 실적을 내게 됩니다. 오. 그래갖고 뭐 대박이 났는데 네. 이게 그 일본 기업들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잘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플스 3 때는 야 이렇게 고성능 게임을 만들니까 되지 않냐. 네. 고성능으로 가잔 말이야. 더 고성능으로. 그냥 그 다음 고성능이 뭐였었죠? 그냥 반도체 그냥 직접 만들어. 네. 고성능으로. 그래고 그냥 고성능으로 이빨 땡겨가지고 가정용 거의 홈시어터를 만들 기세로 슈퍼컴퓨터, 가정용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그 플스 3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계값을 한 $600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엑스박스 경쟁사인 엑스박스 가격이 $400. 50%가 비싸네. 50%가 이런 더- 거 못 사죠. 50 비싸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들어간 개발비만 거의 한 4천억? 4천억? 뭐 그런 정도 돈을 그냥 다 때려받고 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네. 반도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플스 때도 이렇게 따라왔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 플스 3의 반도체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지금은 조금 훨씬 수월하긴 하지만 내가 애플의 시대에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으면 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안드로이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안드로이드는 일단 단말기가 많으니까 돈 들여서 바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얘는 플스3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게임 회사들이 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게임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을 플스3에서도 돌아가게 그럼 바꿔놨더니 네. 그랬더니 그전 게임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4천억을 투입했다면서요. 그죠. 반도체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기계는 엄청 좋은 걸 만들었는데 네. 기존에 있는 게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7,700만 명 정도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뢰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점에 이게 아하. 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뭐 소비자들한테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플스 4에서는 네. 다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게임 개발자들이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생태계. 삼성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 한 이런 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생태계 한번 잘못 건들면 네. X 된다. 근데 삼성이 막 협력 업체들을 대하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뭐 자성 비판들이 좀 나오잖아요. 자성 어린 목소리들이 있죠. 네. 자성 어린 목소리가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해주면 안 돼요? 네,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자성 어린 목소리 얘기는 좀 못 들어본 것 그래요?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표현해줘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소니 같은 경우는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 이런 게 있는데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가 직접 게임 개발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제 3자 개발사들을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서드 파티 입장에서는 게임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 거를 써줘야 되는 의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서드 파티 게임이 안 돌아가면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의리지만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니는 잘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오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 플스의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라는 온라인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 온라인 게임을 이제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내요. 근데 플스 플러스 가입자가 4,750만 명 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4,750만 명 하면은 매달 결제가 되는 게 이게 7,500원에서 한 12,900원까지 되니까 네. 그냥 뭐 10,000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4,750억 원이에요. 월에. 네. 월에 따박따박 4,750억 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 그리고 이게 1년이면 연에 5조 7천억 원이 들어와요. 저거 왠지 매출 원가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죠. 네.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입을 하지? 라고 해서 봤더니 네. 이게 온라인 게임을 하려 그래도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게임 팩을 샀어요. 네. 샀는데 샀는데. 다른 플레이어하고 온라인 게임을 해야 하려고 하면 가입을 해야 돼. 그쵸. 네. 멀티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샀는데 딴 사람하고 게임하려면 돈을 또 내야 돼. 네. 이중과세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4,7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게임을 네. 하고 있는 거고 연에 5조가 넘는 돈이 따박따박 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5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90만 대가 깔려 있으니까 네. 7,490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려 그러면 이걸 가입해서 10,000원씩 내면은 소니에다가 이렇게 5조 7천억 원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좀 재미난 일이 많은데 오늘은 게임 얘기를만 하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요거를 좀 넘어갑니다. 그럼 소니 뮤직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뮤직. 소니 뮤직은 이게 소니 뮤직인데 이게 비욘세 우리 이름 뭐 쉬운 사람들만 하겠습니다. 저스틴 아델. 팀버레이크, 아델 엄청. 아델, 그리고 우리 리사, 그리고 돌아가신 휘트니 휴스턴, 네. 머라이어 캐리. 와. 뭐 이름들이 얘네가 왜 소니야? 아니 얘네 소니라는 건 알겠는데 약간 저한테는 무슨 느낌이냐면 그 소니가 일본 소니 맞지? 근데 약간 느낌이 그냥 일본 소니에 대한 그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니라는 게 뭔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K-팝이 세계화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K-팝이 세계화되는 과정은 일단 그 원더걸스가 네. 엄청 한국에서 히트를 친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노바디 원추하면서 이렇게 추다가 그 젊은 친구들을 그 박진영 씨가 네. 미국에 데려가서 유랑극단을 지켰죠. 그렇죠.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다가 가만히
그 한국에서 이상한 춤을 추던 싸이가 네.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이제 케이팝의 시작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갈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팬덤을 만들었던 게 이제 BTS로 이렇게 넘어오는 네. 과정들이 있는데 소니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냥 야 J-팝이 뭐 어떻고 뭐 미국 팝이 뭐 어떻고 그냥 뭐 뮤직 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레이블들을 그냥 다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음악 시장에 그 한 2위, 3위 하는 회사가 그냥 소니 뮤직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2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2등 누구라고 할까요? SM이라 그럴까? 네. 예를 들어 SM이라고 할게요. 네. 그냥 SM이 다른 나라 기업인 거지. 그냥 SM이야. 그냥 소니라고 네. 쳐요. 소니가 네. 그냥 SM을 산 거야. 네. 그러면은 소니는 K-팝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개념 거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네. 네. 그러니까 소니는 그냥 글로벌 뮤직 회사예요. 근데 우리는 K-팝이라고 하면 일단 동양인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국적이 한국인이어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모든 멤버가 국적이 한국인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의 국적은 한국인이어야 될 것 같고 그 아이돌이 해외에 가사라도 한국 가사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돌이 해외에 가서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와야 K-팝일 것 같고 한데 예. J-팝은 가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J-팝 회사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러브 크레이지 님이 소니는 살아 있었네. 그것도 건재했구나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스트리밍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팝 음악을 듣잖아요. 네. 그냥 팝 음악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돈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의 그냥 팝 음악이 꼭 여기 안 나오더라도 네. 뭐 영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이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뭐 러브 크레이지님도 어디 가서 들은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노래 들으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스트리밍에. 그러니까 우리는 팝을 듣지만 돈은 소니가 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K-팝 가수가 막 라이브로 엄청나게 커졌을 때 우리는 그때 그 뭐 앨범 파는 아니지 포토카드 사면 앨범 줘갖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포토카드를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러다 포토카드 못 팔게 하니까 그거 떨어지고 이게 그 피지컬 앨범이나 피지컬 공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어떤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시장 글로벌 뮤직 시장의 그 절대 강자, 공고한 그러니까 글로벌 뮤직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두 번째 순위에 소니 뮤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클 잭슨은 소니 소속 가수입니다. 뭐 실제로? 죽었어도, 실제로요? 죽었어도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들으면 거기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스트리밍을 비롯해서 그 600만 곡 정도의 음악을 가지고 있는 그냥 글로벌 음악 시장에 뭐 1, 2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좀 전에 그 원더걸스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전에 보아가 있었고요. 비가 있었고요. 일본 갔다가 미국 진출하려고 했다가 비는 이제 또 직접 미국 갔다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막 안 되다가 결국 BTS 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K-팝이 이 정도 위상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보다 보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아니죠.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소니는 1980년대 미국 레이블들을 이제 인수해 가면서 했던 회사가 폴 마이너님이 저작권 회사요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인 것들이 많으면 우리나라 음악 회사들,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도 쌓인 노래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은 이게 그 뭐 옛날 걸로 해서 돈이 따박따박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IP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7년에 한 번씩 새로운 IP를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엔터 산업을 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음악 산업을 하고 있는 거고 소니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미국에 있는 회사들 다 인수해가지고 지금 유니버셜 뮤직이 1위, 소니가 한 2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니가 어떤 음악 산업을 하냐라고 본다면은 그냥 글로벌 음악 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또 모바일 게임 회사도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일본스러운데. 그 페인트 그랜드 오더라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취향이 그 훌륭하신 분들
남들과 좀 달리 훌륭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예.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보통 오타쿠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임이 그 소니 뮤직의 자회사 애니플렉스의 자회사 라센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사업도 게임도 좀 잘하는데 그냥 뭐 매년 한 1조 정도를 법니다. 네. 1조요? 어우. 아니 오타쿠가 하는 게임인데도 아유, 시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와, 작게 대단하다. 얘기를 했지만 이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8년 동안 10조 벌었으니까 아. 10년 동안 8조인가 해가지고 네네. 거의 한 매년 한 1조 정도를 벌어들이는 요런 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아까 이제 반도체 부분, 네. 그러니까 리얼텍은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이거 우리가 리얼텍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엄청 많이 봤어요. 이렇게 딱 틈새 시장을 그냥 통으로 잘 잡고 있는 이게 거의 독점 수준이겠네요. 이게 대만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진이 뭐 엄청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질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들어오지도 않아. 네. 근데 그 시장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리얼텍이라는 대만 회사입니다. 아. 그런 것처럼 소니는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2위는 삼성입니다. 이게 삼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니가 1위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예전에 뭐 비전도 하고 뭐 카메라도 만들고 캠코더도 만들고 그런 것들의 원조가 또 소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뭐 이렇게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디지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소니잖아요. 그 기술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뭐 지금 뭐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거 정도를 남겨놓고서 이거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예, 리얼텍 랜카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네트워크 칩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애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도 프리미엄에는 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삼성이 열심히 만들어서 따라잡을 수 있냐라고 본다면 경쟁 구도상으로 봤을 때 애플이라는 존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의 1위인데 네. 이거는 원래 예전에 카메라 영상 장비 그때 막 ENG 카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소니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를 남기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라나? 이게 아필라 같은 경우는 다 집어넣은 거죠. 네. 트로니에 뭐 엔터들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몇 개가 들어간다 그러더라. 일단 그 타시기님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 혼자서 냠냠. 예. 사실 우리가 그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막 밸류에이션 보여주고 이럴 때 항상 되게 팬시한 미래만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따박따박 돈 버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파트너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 스페셜티 고부가 시장은 파트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독점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좀 중요한데 삼성은 거기서 애플을 뺏겼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네. 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아필라에는 카메라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45개. 45개. 네, 그러니까 45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미지 센서가 4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계 아이보 저 거의 90년대 얘기잖아요. 레드 369님 연배가 36살이신지 69살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지금 네. 갤러거 얘기도 나왔어 아까. 아 갤로그 언제적 갤로그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대성돼 있는 게 이제 아필라라는 차로 집대성을 해볼라 그러는 건데 네.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니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자동차라는 네. 부분이. 근데 거기서 그냥 곁다리로 있는 조그만 사업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생명보험 그리고 뭐 그런 벤처 투자. 소니 은행이 있어요? 조그맣게 은행 좀 가지고 있고. 소니 뱅크. 뭐 소니 뱅크. 소니 생명보험. 소니 생명보험. 네. 그러니까 소니 화재보험. 소니 화재보험. 예, 그리고 소니 벤처 투자. 소니 벤처. 라는 금융그룹을 소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소하게도 좀 약간 안 소소해요. 엄청 그쵸? 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니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인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제가 소니 포트폴리오를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걸, 그러니까 금융그룹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약간 엔터 게임 회사들이 있고, 거기 영화도 뭐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좀 많이 있고 해서 소니라는 회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삼성의 미래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소니를 바라보려면은 뭐 하이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게 NC 소프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요런 크래프톤? 거. 뭐 그러니까 소니금융이 영업이익 1위 아닌가? 맞아요. 제가 소소하다고 얘기 드린 거는 네. 그냥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진 게 많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지금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고민은 좀 됐어요. 삼성 같은 회사가 힘들 때 네. 어디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근데 저는 반면에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다음에 옛날의 재벌은 롤모델이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1등 기업이 되고 나면 롤모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의 롤모델은 일본 기업들이죠. 왜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따라갔었고 일본 기업들이 그럼 먼저 갔으니까 그럼 지금 일본 기업들이 가는 길을 삼성이 가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아예 좀 다른 길로 가야 될, 그러니까 하던 거 잘해야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글로벌 파운드리 2등인데 이걸 포기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있고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글로벌 1위가 메모리를 포기한다? 안 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공고한 성을 구축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다른 잔머리 굴리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 꼭 망해요. 맞아요. 꼭 지 것도 못하면서 남의 거 부러워가지고 하다 보면 꼭 망하거든요. 네, 잘못 따라하면. 네. 그런 회사들 시리즈로 나중에 또 한번 한번 하시죠. 네, 뭐 남의 것 따라하다 망한 회사. 네. 아니면은 저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소니는 지배주주가 없어요. 일본이 그렇죠 원래. 네, 일본 기업들 상당수가 지배주주가 없는데 보면은 그냥 뭐 노무라 자산운용, 뱅가드, 다이와 자산운용 이런 데들이라 CEO들이 바뀔 때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지가 좀 크게 변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하고 있었던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과감하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삼성도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맞다. 오늘 빨리 끝내라 그랬다. 네.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제 해외의 다른 기업을 벤치마크할 만한 덩치는 넘어섰습니다. 맞아요. 네. 각자 이제 앞으로의 신산업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몫이니까요. 소니랑 비교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앞으로 뭐 하는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